아름다운 아이 줄리안 이야기. R.J. 팔라시오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원더의 작가입니다. 45개국에 번역되어 5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와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녀의 작품으로는 우린 모두 기적이야, 아름다운 아이 크리스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거스트 오기 폴먼에게 못되게 굴었다. 난 5학년을 통틀어 가장 인기 있는 아이였다. 내가 이 모양이 대단히 짜증난다. 나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오기 폴먼 때문이다. 녀석이 나타난 순간 모든 게 이전과는 달라져 버렸다. 아니, 한 명 더 있다. 퍼시먼 선생님. 사실 이건 완전히 퍼시먼 선생님 잘못이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 이사회 위원인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나더러 새로 입학하는 어떤 아이의 환영 친구가 돼줄 수 있는지 물었다. 교장 선생님은 오기가 2개의 안면 이형이 있고 온갖 수술을 받느라 집에서만 공부했고 정규 학교에는 처음 다니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친절한 쪽을 택하면 큰 실수는 하지 않게 된다고도 말했다. 오기를 본 첫 느낌은 악소리를 지르며 달아나 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내 머릿속은 이렇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야경증이 재발한 것 같다. 엄마는 학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보고 그제야 내 악몽을 이해했다. 잭은 친한 친구들을 나몰라라 하고 오로지 오기하고만 어울려 다닌다. 나는 놀이를 하나 개발했다. 전염병 놀이. 만약 오기를 만지고 오염된 부위를 씻지 않으면 죽는다. 5학년 모두가 재미있어 했다. 잭만 빼고. 난 오기를 괴물이라고 부르는 게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농담일 뿐이었다. 웃기라고 하는 소리였지만 별안간 잭이 내 입에 주먹을 날렸다. 내 어금니가 빠졌고 루빈 선생님의 옷을 온통 피로 물들게 했다. 엄마는 학교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엄마는 교장 선생님 반대 운동을 벌였다.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잭과 오기의 사물함에 쪽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괴물, 우리 학교에서 나가 이 오크족. 더 이상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아. 비처 사립학교의 총장 얀센 박사님이 부모님에게 상담 요청을 했다. 엄마 아빠에게 전달된 봉투에는 내가 썼던 쪽지가 들어있었다. 마지막 쪽지는 보나마나 너희 엄마는 내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했겠지. 모두를 위해 친절을 베풀어봐. 죽어줘. 라고 쓰여있다. 다행히 마지막 편지는 오기가 보기 전에 교장 선생님한테 건네졌다고 했다. 교장 선생님은 2주 동안 정학처분과 상담을 함께 받으라고 했으며 오기 폴먼에게 사과 편지를 쓰라고 했다. 교장 선생님은 아빠 엄마에게 정학의 유지는 처벌이 아니며 두 분이 줄리안의 행동을 그렇게 감싸준다면 줄리안은 잘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변호사인 아빠는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우리 가족의 명성을 떨어뜨린 걸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엄마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반대 운동을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고 생각했다. 아빠는 나를 비처 사립중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박사님한테 말했다고 했다. 아빠는 내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냐고 했고 난 말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난 아니야. 그러니까 날 고소하세요. 정학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폐혈성 인두염이라고 둘러댔다. 2주간의 정학을 마치고 학교에 갔을 때 무언가 분위기가 달랐다. 내게 반갑게 말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다들 오기에게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어이없을 정도로 친절했다. 수련회에서 오기와 잭이 7학년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했고 한바탕 싸움이 붙었었다고 했다. 나는 헨리에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식들을 묵사벌로 만들었을 텐데 라고 말하자 헨리는 내가 7학년을 응원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다니 무지하게 신경질이 났다. 학교에서 마지막 달, 교장 선생님은 내게 사과 편지를 썼냐고 물었고 다른 학교에 다닐 거니까 쓸 필요 없다는 아빠의 말을 전했다. 난 집에서 멀지 않은 사립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고 종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6월 달에 파리에 있는 할머니에게 갔다. 유일하게 짜증나는 것은 선생님 중 어느 분한테도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난 최고의 선생님인 브라운 선생님에게 메일을 보냈다. 선생님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주었다. 선생님의 메일을 받고 정말 기뻤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싱글벙글 웃음이 나왔다.
할머니는 그분이 뭐라고 썼길래 그렇게 기분이 좋냐며 읽어달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된 할머니는 할머니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이들은 한 남자아이를 뚜우또라고 놀렸어.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가 기형이었단다. 지팡이 2개가 필요했고 등도 죄다 비틀려 있었어. 난 걔가 무서워서 쳐다본 적도 없었어. 어느 날 레지스탕스였던 마키 대원이 와서 독일군이 유태인 아이들을 쓸어간다고 전했어. 선생님은 유태인 아이들을 한데 불러 모아 그 대원을 따라 숲으로 가라고 했지. 난 철 없는 여자인데다가 부모님이 어디 계실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어리석은 아이였어. 숲에 가면 빨간색 구두가 더러워질 생각뿐이어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학교 종탑에 숨어들었지. 난 유리창으로 독일군이 아이들을 쫓아 숲으로 달려가 찾아내는 걸 봤어. 아이들이 보는 데서 마키 대원을 총으로 쏴 죽였고 아이들과 선생님까지 데리고 갔어. 그런데 독일군은 다 떠나지 않고 한두 명의 유태인 아이들을 찾고 있었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뚜우또였어. 여기 있다간 들키고 말 거야. 나를 따라와. 나는 그 애를 따라갔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예배당과 뒤쪽에 있는 묘지, 그리고 묘지 아래의 지하실로 데려갔단다. 어떤 통로에 다다랐는데 냄새나는 하수구였어. 밤새 걸었어. 뚜우또는 제 몸도 꽁꽁 얼었는데 자기 외투를 나에게 벗어주었어. 그동안 내가 그 아이를 대했던 걸 생각하면 너무도 부끄러웠단다. 자기 집 뒤의 헛간으로 나를 데려갔고 그 아이의 부모님은 나를 감싸 안으며 안심시켜 주었어. 그날 엄마는 다른 유태인들과 아우슈비츠로 끌려갔고 아빠는 가까스로 탈출했어. 뚜오또 가족은 나를 그 헛간에 2년 동안 숨겨주었어. 당시에는 그런 친절한 행동에 목숨까지 걸어야 했지. 내가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친절이었어. 뚜오또는 학교에서 배운 걸 빠짐없이 나에게 말해주었어. 어찌나 말을 재미있게 하던지 많이 웃었단다. 뚜오또는 나를 좋아했어. 나는 뚜오또와 처음으로 입을 맞추었지. 난 그제서야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어. 그의 이름은 줄리안이야. 너희 아빠 이름이 줄리안인 이유야. 그리고 내 이름도. 독일군은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 불구라는 이유로 줄리안을 끌고 가버렸어. 가스실로 보내버렸대. 나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1년을 그분들과 함께 살았고 그분들은 나의 아버지가 계신 곳을 찾는 걸 도와주셨어. 내 얘기를 듣고 나니 또또가 떠오르지 뭐냐? 내가 그 애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이들은 그 애한테 참으로 못되게 굴었단다. 그 생각을 하니 지금도 가슴이 아프구나.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부서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난데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대성통곡이었다. 저는 끔찍한 아이였어요. 오기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터시만 선생님이 했던 그 말, 뼈저린 뉘우침, 바로 그거였다. 할머니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수로부터 배운다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오기 꿈을 꾸었지만 악몽이 아니었다. 꿈속에서 오기와 나는 같은 편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서 오기에게 편지를 썼다. 작년에 너에게 한 행동을 사과하고 싶어. 너는 그런 일을 당할 아이가 아니었어. 아빠는 학교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는 엄마 아빠에게 내가 괴물로 불렀기 때문에 잭이 나를 때린 것, 끔찍한 쪽지들, 그리고 사과 편지를 썼다고 말했다. 뉴욕으로 돌아와 오기가 남긴 자동응답을 들었다. 편지 고마워. 괜찮아. 새 학교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잘 지내? 안녕? 의미를 찾는 질문 반성. 할머니 뚜오또 이야기를 듣고 줄리아는 무언가 부서져 내리는 느낌이 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온몸을 떨고 있었고 뉘우침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뚜오또에게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은 교장 선생님이 말한 뼈아픈 뉘우침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한 가지는 반성하기입니다. 반성은 생각을 생각하고 행위를 생각합니다. 잘못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잘못이라면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우리에게 반성하기가 없다면 매번 같은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쳇바퀴 돌 것입니다. 이전보다 나아진 게 없는 것은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줄리아는 나도 안다. 그동안 오기에게 못되게 굴었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 나 참, 이라고 말했습니다. 줄리안이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가요?
줄리아는 5학년이 되어서 모든 게 짜증나게 변했으며 이유는 오기 폴먼과 터시먼 선생님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줄리아인이 생각하는 오기와 선생님의 잘못은 각각 무엇인가요? 줄리아는 말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던진 말이 다소 심할 수 있다고 쳐도 나는 절대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을 대놓고 하지 않는다. 나는 비열하게 누구를 따돌리지 않는다. 줄리안에게 나쁜 의도가 없다면 줄리안에게 잘못이 없을까요? 잘못이 있다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잭은 줄리안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줄리안이 오기를 괴물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줄리안은 그때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나요? 줄리안은 친구들과 같이 잭을 위해서 잭을 따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잭의 사물함에 쪽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안의 의도대로 그것으로 인해 잭이 자신의 세계편에 서게 되었나요? 줄리안의 행동이 옳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줄리안은 2주 동안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사님은 줄리안에게 오기한테 사과 편지를 쓰겠니? 라고 물었을 때 줄리안은 얼마나 길게 써야 하죠? 라고 반문했습니다. 줄리안의 대답에는 뉘우침이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가요? 브라운 선생님이 보낸 메일에는 새로운 출발은 우리에게 과거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한 행동을 저울질해보고 그것을 통해 배운 바를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다. 만약 과거를 찬찬히 되짚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단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과거를 되짚어 보는 활동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할머니는 뚜오뚜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자신이 그 아이를 대했던 것이 너무도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부끄럽다고 느끼게 된 것은 뚜오뚜이의 어떤 행동을 본 후였나요? 부끄러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줄리아는 할머니의 뚜오뚜 이야기를 듣고서 무언가 부서져 내리는 느낌이 들면서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줄리안이 대성통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몰랐던 줄리안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뉘우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할머니는 실수로부터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실수를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줄리아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만 여전히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잘못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책의 제목에서 줄리아를 왜 아름다운 아이라고 했을까요? 의미를 찾는 질문, 두려움. 줄리아는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 내가 두려움은 두려운 거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모든 게 보통 때보다 더 무섭다. 평소에는 무섭지 않은 것들까지도. 브라운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때때로 아주 착한 아이조차 평소에 하던 말이나 행동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들거든. 할머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싫어할 때도 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감정들을 경험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꼽주라고 부르는 결핵선 후만증을 앓고 있는 선생님을 몹시 무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두려운 경험들을 함께 나눈다면 좀 더 편하게 우리의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입니다. 줄리안이 어거스트를 본 첫 느낌은 어땠나요? 줄리안은 어렸을 때 좀비나 볼드모트나 사악한 요정을 보고 난 후 야경증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본 후에 악몽을 꾸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뚜어뚜에게 아무도 말을 붙이는 애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뚜어뚜를 무서워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매우 다른 누군가를 두려워한 적이 있나요?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의미를 찾는 질문, 선을 넘어선 말.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다. 그냥 장난삼아 놀리는 말들이다. 사람들이 좀 가볍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나는 절대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을 대놓고 하지 않는다. 나는 비열하게 누구를 따돌리거나 하지 않는다. 줄리아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신중히 생각했다면 악의가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줄리안이 쪽지에 쓴 말들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말들 중에 선을 넘어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넌 얼빠진 놈 냄새가 나. 괴물. 우리 학교에서 나가 이 오크족. 야 흉측한 다스베이더.
넌 너무 못생겨서 매일 가면을 써야 돼. 난 내가 싫어 괴물아. 보나마나 너희 엄마는 내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했겠지. 모두를 위해 친절을 베풀어봐. 죽어줘. 넘지 말아야 할 선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이들과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줄리안이 쓴 메모 중에서 어떤 말이 선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나요? 그 말은 왜 선을 넘어선 말일까요? 선을 넘어선 말이란 어떤 말을 뜻하나요? 사람들은 줄리안처럼 나쁜 의도가 없어도 매우 심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나쁜 의도가 없는 것은 사실일까요? 만일 사실이라면 악의 없이 상처를 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일까요? 선을 넘어선 말의 예를 들 수 있나요? 그 말이 왜 이해가 될 수 있나요?